조계종이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불교를 비롯한 7대 종교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오늘 18일부터 나흘 동안 세계 종교인 평화 기도회를 갖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문화유산인 직지심경의 고장 청주시가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조계종의 불교음악 전문교육기관인 불교음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교합창 아카데미를 개설해 찬불가 등 불교음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선과 명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개강하는 불교인재원의 생활 참선 입문 코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중국 경제를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는 전통문화가 국가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계 오랜 현안이 해결의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 집행부가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잣대를 적용하는 정부의 전통문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국가의 재산인데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하면 또 종교적인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종교적인 걸로만 생각하니까 불교에 대해서 특혜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점을 잘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스님의 이 발언은 최근 새로 임명된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원행 스님은 불교계의 또 다른 대정부 현안인 고속도로 사찰 안내 표지판 설치 정책의 개선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들이 고속도로에서 멀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배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등에 관한 불교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보석 주지스님들 그냥 산문을 닫겠다는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답보 상태인데 이제 케이스 담당인데 그 부분을 엄청 신경 써야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은 전통문화에 관한 불교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불교의 목소리를 또 우리 관련 부처나 이렇게 많이 또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좀 서로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오해나 이런 부분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나 문화재청을 비롯한 소관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전통문화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는 전통문화를 굳건히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은 당분간 전통유산의 발전적 계승을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관련 사안에 부처별 범위를 뛰어넘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괄적이면서 전향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주요 사찰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정초 살림 기도가 내일 회양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는 7일간의 정초 살림 기도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1시 30분 법왕로에서 회양법회를 봉행합니다. 회양법회에서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법문을 통해 정초 기도가 깨달음의 공덕으로 이어지길 발언할 예정입니다. 봉은사는 매년 음력 새해가 시작되면 7일 동안 천수다란이를 천독하는 정초살림 기도를 봉행해 왔습니다. 내일 회양법회에서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이 작곡한 봉은사의 사가, 봉은의 노래가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부산 동명불원은 새해를 맞아 경내 대웅전에서 기도법회를 가진 뒤 BBS 불교방송 만공의 홍보와 권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동명불원 주지 승찬 스님은 방송 포교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BBS 불교방송을 후원하는 만공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100년 전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계가 3.1정신 계승에 함께 나섰습니다. 7대 종교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세계 종교인 평화기도회를 갖는 등 종교계의 3.1운동 100주년 사업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이홍정 목사, 이들을 비롯해 한국을 대표하는 7대 종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년 전 3.1 만세운동을 종교인들이 주도했듯이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신을 계승하는 데도 종교인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전에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3.1 독립선언을 준비했지만 독립선언문이 표방한 대로 그 중심은 조선인, 즉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었으며 다가올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도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7대 종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종교인 평화기도회를 다음 주에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기도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세계 20개 나라 33명의 종교 지도자, 우리나라 성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첫날 환영만찬에 이어 둘째 날 식민지 저항운동을 체험한 국가의 종교 지도자와 역사학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셋째 날에는 세계 종교인들이 파주 임진각과 도라산역 일대에서 평화 기도문을 낭독하고 평화기원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공간인 이곳에서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종교가 함께 평화를 발언하는 것은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탑골공원을 비롯해 천도교 대교당, 서대문 형무소, 화성 제암리 등 3.1운동 역사 유적지를 찾아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3.1운동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100년 전 3.1운동과 일제와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몸을 바치신 여러 대표님들과 그리고 용성, 만해, 초월 스님들을 비롯한 전국의 스님들과 사찰 그리고 수많은 불제자들의 뜻을 오늘에 이어서 종교인으로서 역사적 소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 1일 3.1절에는 정오를 기해 7대 종단 모든 종교시설에서 3분 타종과 종교의식이 봉행됩니다. 이날 행사는 종교계뿐 아니라 각 시민사회 단체들도 동참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100년의 길을 열어나가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에서 이념과 종파를 넘어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리고 노동과 농민 등 전 국민이 하나 되어 3.1운동의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만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불교계는 3.1절 당일 전국 15,500여 사찰에서 일제히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통일염원 31,000염주 만들기, 만해스님 유적지 탐방 등을 진행합니다. 용성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세미나, 사진 전시회, 도서전 등도 다음 달 1일 전후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종교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민족의 공동선을 추구했던 유구한 전통을 되살려 종교인들이 3.1 정신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남북 체육계 수장이 내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15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를 방문해 김일국 북한 체육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북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 데 이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두 번째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으로
여자 농구와 카누, 조정, 탁구, 역도, 수영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이번 회동에서 지난해에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의향서도 IOC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가 자리한 전북 김제시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보 62호 금산사 미륵전을 비롯해 85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김제시는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신속하고 세심한 안전점검과 보수공사에 나선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드론을 활용해 문화재를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문화재 방제 CCTV의 화질을 개선한 점도 방제 업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기관과 개인 20곳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제시의 주요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금산사는 지난 1일 천년고찰 전주 서고사에서 세계 명상센터 기공식을 갖고 참선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문화유산 직지심경의 고장 충북 청주시가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청주시는 직지의 대중화에 총력을 쏘는 한편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중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주시를 2019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청주시가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를 품은 기록문화유산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청주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성공리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여 년 전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책 있는 청주 운동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는 서점이라든가 출판 또 그런 관련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독서진흥에 앞장선 지자체를 선정해 책 읽는 도시로 선정하고 전국 규모의 독서축제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불교가 낳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직지를 테마로 다양한 독서문화 역량을 결집하며 독서대전 유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는 1500년 된 역사 고도로 특히 세계 최고로 오래된 책, 금속활자로 찍은 책, 직지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번 독서대전 유치로 청주시는 직지의 대중화에 총력을 쏟는 한편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주 고인세박물관 일원에서 직지 등 책과 관련한 전시, 체험, 학술,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독서축제를 개최합니다. 청주의 독서축제 주제는 기록의 시작, 책으로 꽃피답니다. 직지를 원천으로 한 기록과 책의 중요성을 살리고 특히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집니다. 불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직지, 그리고 직지의 고장 청주. 앞으로 청주시는 올가을 최고의 독서축제를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조계종이 이웃 종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종교 음악 분야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종단 불교음악 전문 교육기관인 불교음악원은 지난해에 이어 불교 합창 아카데미를 개설해 찬불가 수준 높이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표현하는 불교음악은 효과적인 포교와 전법의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포교 현장에서 불교음악은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사찰에서는 불교 합창단을 운영해 음성 공양을 통한 불교 포교와 함께 찬불가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계종 최초 불교음악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된 불교음악원이 불교 합창단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교 합창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보살을 찬탄 공양할 때 하는 음악들 그 다 불교 음악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를 소리로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어떤 의식에 필요한 소리가 만들어져서 하나 음악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져요.
제2기 불교합창 아카데미는 찬불가 교육은 물론 춤과 노래, 무용을 아우르는 전문 교육을 진행하며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직접 지도에 나섭니다. 붓다와 보현행원송 등의 찬불가를 작곡한 박범훈 불교음악원장과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희성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은 창극과 뮤지컬 등의 형식을 갖춘 찬불가 교육을 담당합니다. 율동에 필요한 무용은 한국무용의 대가 국수호 명인이 지도하고 박예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최수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등의 명창이 지도합니다. 신작 찬불가는 박범훈 원장 외에도 김혜경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등 찬불가 작곡자들이 직접 지도할 예정입니다. 불교합창 아카데미 2기 수강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로 불교합창에 관심 있는 스님과 불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사찰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불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수강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봉은사 불교음악원에서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시작돼 일주일에 2시간씩 모두 3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교 합창 아카데미를 만들고 또 강의를 하고 불교 음악으로서 온 세계에 이 사바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서 펼친다는 것은 이 사바 세계를 바로 극락 세계로서 만들고 극락 세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뜻이 모아진 것이 오늘 이러한 자리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불교합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불교합창 아카데미. 불교음악의 미래 주역이 될 음성 포교사들을 길러내 불교음악과 찬불가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BBS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에 관해서만큼은 인류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 사장은 어제 불교방송 본사 3층 법당에서 열린 원래조회에서 방송 분야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대처할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 사장은 특히 BBS가 마포 상암동에 들어설 글로벌 미디어 센터와 부산 북항 신사옥을 두 축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것도 콘텐츠 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BBS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상암동에 짓는 미디어 센터 그리고 부산 북항에 지어질 북항 신사옥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BBS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 사장은 또 상반기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보도국 뉴스 제작 시스템을 개선하고 뉴미디어 전담 부서를 신설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것이라며 전 직원의 심기일전을 당부했습니다. 제가불자 교육기관인 불교인재원이 성철 선사상연구원, 대한불교진흥원과 손을 잡고 화두 참선을 실질적으로 연마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개강하는 불교인재원의 생활참선 입문 코스가 매달 2박 3일간의 실참 교육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영원한 대자유 생활참선 9기 입문 코스가 다음 달 8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문을 엽니다. 오는 5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입문 코스는 백일 법문 등을 교재로 박희승 교수의 강의와 원택 스님의 실참 지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기 심화 코스는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3기 전문 코스는 다음 달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일정으로 대한불교진흥원과 함께 경주 황룡원에서 화두 명상 캠프가 열리는 등 별도의 실참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참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요. 또 실참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 황룡원, 대한불교진흥원과 같이 황룡원에서 2박 3일씩 한 달에 한 번 그 화두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또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참선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불교인재원은 1년 6개월의 심화 과정과 2년제 전문가 과정을 통해 국가 등록 민간 자격증인 2급과 1급 명상 지도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과 청년 구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불교의 참선을 통해 지혜와 용기를 주고자 만 30세 이하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는 그 이제 종교에 잘 이렇게 접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접하게 되면은 나이 많아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 그 참 이 불법을 접해 오면은 엄청난 그 참 자기한테 오는 그 참 가표란 게 대단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같이 오시면은 그 우리가 무료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불교인 제어는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인 중도를 배우고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한다면 지혜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생활 속에서 중도의 마음을 쓰게 되면 가정적으로나 직장 생활하거나 또 이익 관계에 있어서 모든 생활이 원만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지니까 이제 이거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로 가는 아주 수승한 길이라고 많이들 공감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새봄을 맞아 문을 여는 생활참선 봄학기 강좌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일상을 밝히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립 능인학원 산하 대구 능인중고등학교가 제78회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교내 대강당에서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중학교 256명, 고등학교 468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지난 1939년 설립된 능인학원은 현재까지 6만여 명이 넘는 인재들을 배출하며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기에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짓고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므로 앞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학하는 상급학교 한 구성원으로서 의연하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식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 스님과 동아사 총무국장 벽화 스님, 포교국장 명진 스님을 비롯한 능인중학교 김상만 교장, 고등학교 김원술 교장 등 교사와 학부모, 학생 2천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오랜 고도 성장에 힘입어 G2로 올라선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최근 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쳐 중국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중국 경제를 전망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뚜렷한 성장세 둔화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중국 경제를 점검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과 경착륙, 연착륙 여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성격과 그 영향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겁니다만은 미국 정부는 이거를 군비 경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금융이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건가. 패널로 출연한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과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며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유신 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대 능력으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지 않아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고 이치훈 팀장도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목된 도시화를 바탕으로 제조업에서 생기는 실업을 서비스업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놔두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그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이 잘 안 되고 계속하면 그러나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정도 재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은 버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널들은 미국과의 하이테크 경쟁이 안보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중국 하이테크 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금 지원도 이런 첨단 산업, 차세 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꺾인다면은 금융 부분에서 이제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패널들은 중국 기업들의 단기 부채 비율이 높은 점과 가계 자산에서 비중이 높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 가능성 등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지만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내다봤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중국 고도 성장의 이면에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요동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다방면으로 파악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때 새로운 격동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100년 전 불교계를 비롯한 각 종교의 대표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목했던 일제강점기의 3.1운동은 만해 스님과 백용성 스님 등 민족 대표 33인이 마련한 단초 위에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00년이 지나 맞는 다음 달 1일 정오엔 전국 사찰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타종이 실시되는 등 각 종교계가 다채로운 행사로 3.1운동의 정신을 기립니다. 100년 전 종교와 지역의 다름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듯이 3.1운동 100주년에 전국 방방곡곡에 울릴 종소리 속에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